한국불교 선지식 태공당 월주대종사 일주기 추모제가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단의 원로 스님들과 집행부가 대거 참석해 유훈을 되새기며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조계종과 선악원의 갈등에 비구니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악원의 무자비한 행위로 비구니 사찰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가 법당 정각원의 중수불사를 마치고 개항했습니다. 전통 방식에 얽매여 학생들에게 무겁게 느껴졌던 법당 분위기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했습니다. 특별전을 열어 불교계에 큰 화제가 된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이 BTN 가피에 출연했습니다. 대를 이은 불교와의 인연으로 부산에서 특별전을 열게 됐다는 신행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학로의 연극단이 출품한 행복요양원이 부산국제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용인 동도사 주지 도원 스님과 신도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아 자비를 실천하며 운정을 나눴습니다. 배식 봉사와 함께 백리와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의 상징인 선지식 태공당 월주대종사 일주기 추모제가 어제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단 원로 스님들과 집행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부대중은 월주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며 보살행 실천을 서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모두가 같은 뿌리라며 지구촌 곳곳에 우물을 파 생명수를 찾아 누볐던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 영상 속 스님의 생전 모습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상좌 스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월주대종사가 원정에 든 지 1년째 되는 날 사부대중이 김제 금산사에 모여 스님을 추모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대표 도영대종사의 헌향을 시작으로 헌다, 종사영반, 참석 내외빈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문수의 화연으로 세상의 번뇌를 식혀주는 감로법을 내려주시어 지구촌의 자비와 평화가 넘쳐 원용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암도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도 참석해 영정에 꽃을 올렸습니다. 도영대종사는 은사인 월주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보살행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천분의 일이라도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이어 금산사 경내 처형문화관에서 스님의 업적과 생애를 담은 추모 전시회 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웠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 나눔의 집이라든가 그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도 너무 존경스럽고 스님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산속이 아닌 중생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토끼뿔과 거북털을 찾고자 노력했던 태공당 월주대종사.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 남기고 간 가르침은 아직 가슴속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불교TV는 월주대종사 추모 다큐멘터리를 특별 편성해 오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조계종의 법인법 제정으로 촉발된 조계종과 선악원의 갈등에 비구니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악원의 무자비한 행위로 비구니 사찰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선악원은 절뺏기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어제 서울 일운동 범용사에서 선악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전 청화사와 진주 총림선언에 대한 선악원의 무자비한 행위로 절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비구니 사찰 보호를 명분으로 소집됐습니다. 전국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선악원 사찰 문제에 비구니회의 개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면서도 출가 승려가 고통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과 선악원의 문제로 출가 승려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계종과 선악원이 조속히 합의하여 갈등의 고리를 끊고 승가를 보호하는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비구니회는 조계종과 선악원 갈등에서 선악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양 기관의 해법 찾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악원 정상화를 촉구해온 대전 청화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진주 총림선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등 선악원이 견제장치 없이 독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비구니회는 조계종과 선악원의 실질적인 해법이 없다면 비구니회의 미래도 없다며 고충을 나눠야 하는 이유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종단화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 전국비구니회의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원 스님들이 조계종 성적을 잊을 경우 전국비구니회 회원으로서 제한된 자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원 측은 언론에 보도된 총림선언 토지의 일방적인 매각은 사실이 아니며 삼보정제의 유지를 위해 감사를 절차대로 받으면 될 일이라며 절뺏기 프레임의 전국비구니회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선악원과 조계종 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법인법 제정으로 촉발된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조계종과 선악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가 법당 정각원의 중수불사를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전통 방식에 얽매여 학생들에게 무겁게 느껴졌던 법당 분위기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교법사의 안내를 받아 새로 단장한 동국대 부속여자고등학교 법당 정각원을 둘러봅니다. 불사의 회항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원 학생들과 가졌습니다. 돈관 스님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학생들에게 법당과 친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 법당이 놀이터가 되고 또 마음의 어떤 갈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아주 더 이쁘지고 더 아주 멋있게 되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건학위 발족 때부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친근한 법당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불단에 비해 과도하게 컸던 닷집을 새로 교체하고 천장 공포를 제거해 전통미와 개방감을 도모하는 등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법당의 연등 조명과 도색을 개선하고 간접 조명을 설치해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불교의 그 법당에 왔을 때 큰 거부감이나 어느 종파든지 상관없이 불편함이 없게 정말 이렇게 그 수업도 하고 그리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된 거죠. 그런 법당이 된 거죠. 불단 양옆으로 벽화 대신 조성된 아트월에는 학생들의 활동 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생들도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법당에서 명상을 하거나 수업과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들 도움으로 법당이 새로 바뀌니까 넓고 밝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예불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다를 떨거나 많이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법당은 파라미타 친구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다른 파라미타가 아닌 학우분들도 여기서 오셔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좀 공부에 지쳐서 힘들 때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니까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측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차후 난방시설 보완, 아트월 확장,
첨단 방송 영상 시설 등의 추가 개선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성황사가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1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성황사 주지 식연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연극학부 배주호 학생 등 전북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40년 전 대학생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기쁘게 공부했던 시절이 떠올라 발심하게 됐다며 이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밑거름이 돼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넉넉지 않은 사찰 살림에도 먼저 동참 의사를 밝힌 식연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도 스님과 인연관계를 계속 맺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전시회를 약 2달 동안 진행해 불교계에 큰 화제가 된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이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가피에 출연했습니다. 대를 이은 불교와 인연으로 부산에서 특별전을 열게 됐다는 정 관장의 신행 이야기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독실한 불자로 소문난 부산시립박물관 정은우 관장.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정 관장의 어린 시절은 늘 스님과 함께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쌓여 삶의 지표가 됐고 자연스레 불교미술 전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교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체득하면서 살아왔 있었던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신 그런 것이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직을 은퇴한 정은우 관장은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부산시립박물관장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 관장의 첫 행보는 국보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 불교미술 중 정수를 선보인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특별기획전, 성보를 만든 스님장인들의 땀방울과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교와의 인연으로 기획전시를 열 수 있었다는 정 관장은 모두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부산박물관 관장으로 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라는 큰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 관장은 살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부처님 가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워킹맘 생활을 하며 공부를 관둘까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독여준 스님들의 조언은 박물관장 도전까지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식과 남편과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또 어려운 점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이걸 지켜왔구나,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이 출연한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신행이야기 가피는 8월 24일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학로의 연극단이 출품한 행복요양원이 부산국제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엄마는 형편이 좋아서 우리 키웠어? 어머 언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자식이 부모 모시는데 무슨 형편? 그럼 네가 모셔. 그만들 해.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나 책임지라고 했어? 이 꼴 보기 싫어서 결심했다. 나 요양원 간다.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위해 모인 자식들이 어머니를 누가 모실지를 두고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선언하는 어머니. 행복요양원의 주인공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린 연극입니다. 노후를 이렇게 알차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출가님께서 저희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본관 종로 마루홀에서 부산국제연극제 금상 수상을 축하하며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2022 부산국제연극제에는 독일, 스위스 등 총 8개국 80여 작품들이 출품됐고 주제의 참신성과 완성도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복요양원의 작품성에 감탄한 해외에서 대본 요청이 쇄도하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실버 세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간 지. 행복요양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큰 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요양원 제작진들은 금상수상 상금을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이번 국제연극제에서의 수상이 더 의미가 깊다고 격려했습니다.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대본 같은 거를 까먹어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본을 외우기 위해서 모든 잡념들을 없애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실버 문화에서 주도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복지관에서의 활동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용인 동도사주지 도원 스님과 신도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배식 봉사와 함께 백미와 마스크 등을 전달했는데요.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 급식소. 용인 동도사주지 도원 스님과 신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나섭니다. 글쎄요, 제가 불자이다 보니까는 항상 부처님에 연결되어 있거나 무슨 불자로서의 저기가 항상 봉사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접해져 있어서 그런지 항상 이런 데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갓 지은 잡곡밥과 각종 야채를 푸짐하게 담고 고추장과 참기름, 고소한 김가루를 넣습니다. 비빔밥과 오이냉국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스님과 신도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소박한 한 끼지만 온정이 가득 담긴 것을 알기에 어르신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맛있어, 오늘 비빔밥.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조건 다 고맙지 뭐. 감사해요. 동도사는 배식 봉사와 함께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백미 232kg을 비롯해 마스크 500장과 김, 참기름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설레임이고 그리고 나눔은 많이 가졌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한 데서 서로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다. 그리고 나눔을 행사했을 때, 나눔을 봉사했을 때 그 마음이 참 진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가를 느끼고 또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홀몸 어르신을 비롯해 소외이웃을 위해 자비를 펼치고 있는 동도사.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더 풍성해지는 부처님의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구 교사불자회 신임회장에 능인중학교 정영채 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대구 교사불자회는 지난 9일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3층 법당에서 열린 창립 24주년 기념법회에서 능인중학교 정영채 교장을 제13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정영채 신임회장은 사성제를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 스스로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며 청소년 교화 최일선에 있는 교사불자회 선생님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포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청법사로 나선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장 종인스님은 각자의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해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주고 형식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어제 14일로 예정된 헌법소원 공개 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선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살인을 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오판이 생기더라도 돌이킬 수 없고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로 불성을 지닌 모든 중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합헌 결정 이후 사형제도가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공개 변론일까지 이웃 종교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 폐지 촉구 시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